어? 이렇게 남자끼리 좋아하고 그래? 징그럽게 많이. 좀 충격이다. 야, 항등식까지 항등식. 그때가 이상한 사람들. 야, 개념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필기 노트 같은 거 좀 꺼내봐. 그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좀 꺼내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발 부탁인데 그 노트 좀 들고 다니자. 응? 알겠지? 뭐 아무도 노트가 없어? 노트 좀 꺼내봐. 꺼내봐. 노트 없어? 아, 왜 안 들고 다녀? 아우, 야, 그렇다고 내가 막 앞에서 막 A4 용지를 나눠줄 순 없잖아. 아, 좀 들고 다녀 좀. 아, 진짜. 아무튼 난 갈 거야. 필기할 거 좀 꺼내보고 나는 간다. 자, 단원의 이름은 항등식이다. 자,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분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계는 크게 보면은 이제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좀 큰 분류를 먼저 좀 소개를 해줄게. 일단은 요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등식이라는 게 뭐야? 등식이 뭐니? 같다. 응, 맞아. 같다.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 뭐.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등식이라는 건 당연히 등식이 아닌 게 부등식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고 요거는 등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간 게 부등식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갔으면 등식, 등호가 안 들어가고 크다 작다가 들어갔으면 부등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이 다시 두 가지로 좀 구별이 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식에는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너네가 저번에 공부를 좀 해왔겠지만 이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고,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웠겠지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은 항등식이 혹시 뭔지 아나? 항등식? 응? 항상 같은 거예요. 항등식은 말 그대로 등식은 등식인데 여기에 항자가 들어갔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항상 같은 등식이야. 이거 내가 다 쓰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항상이라고만 좀 써놓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같으면 항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정식은 그러면 뭘 것 같니? 방정식? 야, 방정식도 일단은 같다는 거잖아. 봐봐. 방정식도 어쨌든 등식 안에 방정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구조 자체는 어떤 구조냐면 A랑 B랑 같다. 이런 구조일 거 아니냐. 방정식도. 근데 얘랑 얘랑의 차이점을 보면은 얘는 이제 항상 같은 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항상 같은 게 아니라 특정한 무언가에서만 같은 거지.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둘 다 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같은 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항상 같은 게 아니라 특정한 미지수일 때만 서로 같아지는 그러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뭐 x-1은 0이다.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 그럼 x가 1일 때는 성립을 하지만 x가 뭐 2일 때는 성립을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같으면 항등식, 그 다음에 특정한 미지수에서만 같은 게 방정식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방정식이라는 걸 뭐냐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그러한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나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정의를 말하면은 특정한 미지수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해. 교과서적인 정의를.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이 미지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등식이랑 방정식. 알겠지? 자, 그럼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절대부등식이 있고 조건부등식이 있어. 근데 너네가 아직 이거는 안 배웠어. 아, 잠깐만. 배웠나? 아, 배웠구나. 아, 잠깐만. 착각했다. 배웠구나. 절대부등식. 형, 대답을 해봐. 절대부등식이 뭐야?
내가 착각을 했네. 절대부등식이 뭐니 중무야? 절대적인 부분.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말장난 하지 말고. 다영아, 절대부등식이 뭐야? 절대값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절대값 있는 거. 질문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네. 빨리 뭐야? 밑에 등호 안 붙는 어? 등호가 안 붙는 등호가 안 붙는 거?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등호는 안 붙죠. 부등식 자체라는 게 등식이 아닌 게 부등식이잖아. 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말대로 절대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립한다는 뜻이야. 언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여기서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너네가 알아서 정리를 해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아주 쉬운 걸 한번 해볼게.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야, 이런 거 언제나 성립하잖아. x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런 거는 뭐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수 x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쉬운 예시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아주 쉬운 예시를 들자고. 이런 거. 이것도 x가 실수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부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쉬운 예시를 들면은 x가 1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조건부등식, 이런 건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이런 거는 방정식. 오케이? 뭐 항등식도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0 곱하기 x는 0이다. 이거 항상 성립하지. x가 뭐가 됐든 항상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일종의 항등식이다 얘들아. 이런 거. 그냥 이런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도 a랑 b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이건 항상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차이점 알겠어? 이런 게 항등식이다. 자,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항등식이 뭔지는 알겠지? 자, 항등식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더하기 b가 0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이라면은 a랑 b랑 둘 다 0이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간단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내가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은 b는 0으로 나오지. x에 0을 한번 넣어보면. 맞니?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1을 한번 넣어볼게. x에.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오지. 근데 방금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지. 근데 0이잖아. 오른쪽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도 0이고 a도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차수를 하나 올려볼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a, b, c가 다 0이다. 이런 거 쉽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요거를 보여주고 싶다면은 그냥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돼. 그럼 c는 0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가봐. 1 넣어봐.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0이잖아.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이렇게 하면 0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엮으면 다시 어떻게 나오겠어? a랑 b랑 둘 다 0으로 나오지. 그래서 세 개가 다 0이라고. 이런 거 좀 괜찮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일반화 시켜서 차수가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너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 안 봤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n차식 다항식을 이렇게 나타내거든.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내,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를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알파벳이
26개인가? 24개인가? 이런 게 걸리죠. 알파벳이 몇 개죠? A, B, C, D, 알파벳이 몇 개지? 24개 아니면 6개였던 것 같은데? 6개. 26개니? 그래서 차수가 20 몇 차가 넘어가면은 이거를 모든 알파벳을 다 동원해도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붙은 이런 개수들이 얘네들이 다 0이라고요.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안 세도 돼. 왜 또 세고 있어.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0이면은 이제 얘랑 얘랑 둘 다 0인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곱해서 얘가 다 0이야. 그러면은 요런 애들이 다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자, 비슷한 게 있는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그럼 아까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이런 애들이 다 0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얘네가 다 0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럼 얘네가 0이니까 이렇게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치? 차수를 하나 올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랑 서로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여기도 0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아까처럼 원리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다 0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치면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개수들이 서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A는 2랑 같고 B는 1이랑 같지. 여기서도 A는 A랑 같고, 뭐 예를 들어서 B는 마이너스 1이랑 같고 C는 플러스 2랑 같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서로 이게 다 같다는 얘기야. 서로 같은 차수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고, 이런 성질에 기반해서 항등식을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성질이 있어, 항등식은.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항등식 어떻게 풀지? 혹시 알고 있나? 좀 물어볼까? 정우야, 항등식 어떻게 풀어? 모르겠어요. 준호나? 항등식 어떻게 푸니? 계수 비교해서. 어? 계수 비교해서. 또? 그는 의미가 하나 정해가지고. 그치? 얘들아,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풀이법을 보면은 개수 비교가 있어. 그러니까 개수를 비교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항등식은 어떠한 숫자를 넣든지 항상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 갈 수도 있어. 두 가지.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처음에는 애들이 대부분 이걸 훨씬 더 좋아해. 개수 비교하는 걸 더 좋아하고,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가잖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을 더 좋아해. 보통 보면은 사실 수치 대입이 좀 더 고난도야. 개수 비교가 더 쉬워. 이게 좀 더 쉽고 이게 좀 더 어려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가장 좋은 건 두 개를 자유자재로 섞어 쓰는 게 가장 좋아.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나 이거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 쓰는 거 가장 좋거든. 예시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뭔지는 알지? 개수 비교는 말 그대로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개수끼리 서로 맞춰 나가는 거고, 수치 대입은 이제 숫자를 하나씩 넣는 거잖아. 그치? 자, 실제로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그젬플을 좀 몇 개 한번 보면은, 자, 예를 좀 들어보자. 만약에 뭐 이런 예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래. 만약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개수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정리를 먼저 해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줘. 정리를 해줘서 얘를 2로 맞춰주고 얘를 마이너스 4로 맞춰주면 되지. 그치? 이게 개수 비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개수 비교인데 개수 비교를 안 하고 수치 대입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숫자를 넣는다고 치면은 어떤 숫자를 넣고 싶어? 진현아? 뭐를 넣을래? 응? 그러니까 x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야? b가 아니라. 응? 아, 좀 크게 말해봐. 안 들린다. 마이너스 1? 잘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를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야, 다영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좌변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우변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괜찮니? 이런 거? 그러면은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또 x에다가 뭘 넣어줄래? 1을 넣는 거지 이번에는. 그럼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더블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시를 좀 더 들어보자. 자, 이런저런 예시를 좀 들어볼게.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쓸까? 네, 잘 들어볼게. 자, 예시를 좀 몇 개 들어줄 테니까 요거 같이 한번 좀 풀어보자. 아, 너네도 한번 풀어볼래? 야, 그냥 각자 풀어봐. 칠판에 쓰는 예시 한번 풀어봐. 응. 연습장에다가 한번 풀어봐. 미지수 다 구해봐, 지금부터. 풀어봐, 한번. 자, 풀어보자. 쌤, 응? 이번에 둘째 줄 맨 뒤에 있는 거 D예요. 응, D. D.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빨리 해봐. 아우, 다음아. 저지 좀 말고 풀어봐. 정리야. 와, 진짜 너무하다.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적었어도 그거보다 많이 적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설명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없네.
아, 나 할 거 되게 많아. 빨리 해. 오래 걸려. 5개밖에 안 되는데. 가보자. 가보자. 문제 몇 개 좀 보여줘. 개수 합고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일단 좀 가볼게. 이런 거는 이제 전개를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숫자를 좀 넣어줘도 돼. 자, 한번 해보면은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x에다 1을 넣어주면은 c는 0이지? 그치? x에 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x에 2를 넣자. 차라리 x에 2를 넣어주면 4가 나오고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 응?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도 되고. 알겠지?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고. 오케이? 아니 요거 보는데 이렇게 신기하면 어떡해.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 밑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 요거 전개를 해가지고 얘랑 서로 같다는 건데 이거 다 전개하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x의 숫자를 좀 넣고 싶어. 차라리 섞어 쓰는 걸로 한번 좀 보여줄까? 자, 봐봐. 여기 x 세제곱이 여기서만 나오지. 그치?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잖아. 그럼 a는 얼마겠니? 당연히 a는 1이지. a는 1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자, x에 0 넣어봐. 봐봐. 없어지니까 d는 1 이렇게 나오지. x에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봐. x에 1 넣어주면 나가고 c 더하기 d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x에다가 1을 넣어주니까 여기가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c는 3, d는 1, a는 1. d만 구하면 되지. 그치? 0, 1, 2를 넣으면 되겠네. 자, x에 2 넣어봐.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다 구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항등식이잖아. 이거 전개를 해서 실제로 맞춰줘도 되는데 그냥 x에다 숫자를 넣는 게 더 빨라. 내가 봤을 때. 어디가? 근데 그 1번 문제 x가 1일 때 왜 c가 0? 미안. 여기 1이죠? 쏘리. 1입니다. 이렇게. 느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자, 요거는 생략합시다. 아까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4번을 봐봐. 4번은 조금 다른 게 지금 미실수가 2개잖아. 그래서 조금 다르다. 4번은 4번을 보면은 요건 한번 좀 맞춰볼게. 자, ax 더하기 bx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x 여기가 ay 마이너스 2by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춰줘도 되는데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갈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둘 다 1을 줘봐. 그러면 1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주고 2를 줘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 따라오겠어?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아무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항등식 문제 중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여줄게. 개수의 합 구하는 거. 자, 네 번째 개수의 합인데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개수의 합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x 더하기 1의 제곱은 이제 당연히 이거잖아. 요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 3개를 다 더하래. 그러면 실제로 얘를 전개해가지고 요거 하나씩을 다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x에다가 그냥 1을 넣어봐. 자, x에 1을 넣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4가 되잖아. x에 1을 넣어주면은. 근데 x에 1을 넣어주니까 요거 3개 더한 거를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문제. 요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물론 이제 전개를 해서 요거 하나를 다 구할 수도 있는데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더하라고 물어본다면, 다 더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x자리에다가 1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x에 1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알겠지? 그치? 나 하나씩 다 구해줘도 되는데 숫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합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a 제로만 구하라고 한다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a 제로도 따로 구할 수 있고. 이거 가끔 보면은 홀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은 좌변은 0인데 우변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더하거나 빼면은 홀수번째만 구할 수도 있고 짝수번째 한만 구할 수도 있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런 문제도 나온다고. 오케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또 뭐를 해볼까? 야,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내볼 테니까 요걸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잠깐만. 자, 시간은 잠깐 줄 테니까 칠판에 쓰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봐. 여기 세제곱을 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이렇게 나와. 세제곱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직선에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구해봐. 시작.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거를 구해봐. 짝수번째 애들만 다 더하는 거. 요런 거. 알겠지? 해봐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풀어봐 한번.
힌트를 조금 주자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홀짝성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짝수 애들만 다 더하라는 얘기야. 짝수 개수. 여기는 홀수 개수만 다 더하라는 얘기고. 쌤, 그 A 6의 X가 아 그렇지 당연히. A 5의 X 미안해. 실수가 많냐? 미안. 이거 맞습니다. 이거예요. 해봐. 시간 잠깐 줄게. 중간에 내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줄 수가 없어.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거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봐. x에다가 1을 넣어줘. x에. 그럼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오지. x에 1 넣어주면. 맞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x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니은자로 놓고, 지금 얘네가 원하는 거는 짝수 번째 애들만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풀마가 섞여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더해줘. 자, 그대로 더해줘. 그럼 여기는 0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 홀수 번째 애들이 다 어떻게 돼? 다 지워지잖아. 지워지고 여기 두 배가 붙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느낌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밑에 것도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풀마 1을 넣어주는 게 핵심이고,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러면 숫자가 너무 크네. 3의 4제곱 나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공감이 없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냥 1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는 홀수 번째 애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 그냥 니은자로 그대로 놓고 그대로 빼주면 된다.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나가면서 홀수 번째 애들만 남아. 그럼 2배가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의 합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좀 괜찮니? 여기? 기억 좀 나나?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15분밖에 안 남았구나. 이거 2개 설명해주면 그냥 시간 거의 다 갈 것 같은데?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기억은 나?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지?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을 하는 거거든. 나머지 정리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좀 그냥 바로 한번 들어볼게. fx를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어. fx가 이거야. 근데 이 fx를 뭐 예를 들어서 뭐 x-1로 나눈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fx를.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나눠도 괜찮거든? 실제로 나눠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x-1로 나누잖아.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몫이 붙겠지. qx가 붙는 거고. 그럼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거라고. 물론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좌변에는 f1이 남고 우변에는 나머지 r이 남아. 그래서 실제로 x 자리에 1을 넣어주면 여기가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실제로 나눗셈을 한번 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실제로 나눗셈을 해도 나머지가 이제 3으로 나올 거거든?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3이 되는데 그거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나머지 정리는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식 나눗셈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1차식 나눗셈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설명 이해돼? 얘들아, 그리고 너네 이거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구하는 방법도 할 수 있어? 조립제법으로? 그러니까 1차식 나눗셈은 사실 조립제법으로도 할 수 있지. 그치? 자, 조립제법으로 하는 것도 좀 한번 보여주면은 얘를 이제 조립제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1차식 나눗셈은 조립제법을 쓰면 금방 나오니까 이 나오고 3 나오고.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고. 그럼 여기서랑 똑같이 나머지는 3으로 나오지. 그치? 요런 게 나머지 정리다. 그러니까 1차식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요게 나머지 정리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게 있는데 설명이 너무 긴가? 그럼 인수정리가 뭐야? 인수정리?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 다영아, 인수정리가 뭐야? 너무 이렇게 딱 불러서 얘기하면 말하기 힘든가? 준무아, 인수정리가 뭐야? 그냥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야? 진현이가 안 돼요. 진현이가 안 돼요. 진현아? 인수정리가 뭐야? 인수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나 진짜 씨. 인수정리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나머지가 안 남는 상황에 대해서 쓰는 게 인수정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나머지가 뭔가 있을 때가 나머지 정리고, 인수정리는 사실 나머지 정리랑 거의 똑같은데 나머지가 없을 때 쓰는 게 인수정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시 같은 게 없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즉석에서 예시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fx가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 만약에 이거야. 근데 얘를 fx가 이건데 이 fx를 만약에 x 더하기 1로 나눈대. fx를 물론 이제 알고 있겠지만 fx는 사실 이제 이거잖아. 근데 이 fx를 만약에 이거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fx를 이거로 나누는데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고 한번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말할게. fx를 이거로 나누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가 없대. 뭐 실제로 여기서 나머지가 없지만 나머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를 이거로 나누잖아. 근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목만 있겠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해를 해야 돼. 자, 다시 말할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때는 나머지가 있는 거고 이때는 나머지가 없는 거야.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fx를 이거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를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 f-1이 0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고 하면 f-1은 0이 된다는 거야. 그냥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는 f-1은 0이 되고 이게 거꾸로도 성립을 해. 그러니까 f-1이 0이잖아. 그러면은 fx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fx를 x-a로 나눠. 근데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거야. 자, 나머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fx는 x-a에다가 뭔가 몫이 붙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거에다 뭔가 몫이 붙을 거라고. 그래서 a를 대입하면 fa가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fa가 0이고 반대로 fa가 0이면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돌고 도는 관계야. 그러니까 필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랑 fa가 0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얘기라고. 설명 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가 있을 때고 얘는 나머지가 없을 때다. 이게 나머지 정리랑 연결되는 건데 즉석에서 문제를 좀 하나 만들어 볼까? 인수정리 활용 문제 같은 거? 잠깐만. 여기 뭐 괜찮은 예시가 없을까? 없어. 그래. 얘들아 거기 160번 한번 봐봐. 160번. 자, 괜찮은 예시가 하나 있다. 인수정리 예시인데 160번 한번 볼게. 자, 160번. 자, 같이 한번 보자. 문제를 읽어보면 자, fx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얘가 2고요. 얘도 2고요. 얘도 2야. 그랬을 때 fx를 갑자기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은 요거 가끔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냐면 연립방정식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 가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몇 명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지. 그러니까 fx가 3차식인데 얘는 이제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니까 미추스 3개를 딱 붙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로 관계식 3개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 3개를 대입해가지고 A, B, C에 대한 관계식 3개를 만들어서 푸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아닌데? 우리 아직 5분 남았는데? 우리 좀 아니다. 우리 5분 남았다 아직.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다고.
근데 어떻게 가면은 좀 더 좋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 준원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 세우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 fx는 x 플러스 2 응. 그리고 qx 한 다음에 플러스 r을 2로 넣으면 되지 않아요? fx를 x 더하기 2 그런 식으로 둔다고?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두는 것보다도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봐봐.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인수정리를 이용하려면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뭐 이거잖아. 만약에 FA가 0이야. FA가 0이면 FX는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뒤에 뭔가 붙겠지. 이런 거잖아. 근데 얘는 0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자, 요거 한 개만 좀 하고 맞히는 걸로 할게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한 개만 하고 맞히자. 이렇게 가는 거야. 돌려줘. 옆으로 살짝. 자, 돌려줘. 얘도 돌려줘. 돌려주고 얘도 이렇게 돌려줘.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fx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px라고 써. px라고 쓰고 얘를 fx-2 이렇게 잡는 거야. 요거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아, 괜찮네. 진현아 지금 따라하고 있어?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 뭔가 표정이 뭔가 빨리 얘기해. 뭐 어떻게 할까요, 진현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잘 봐봐. f-2지. f-2잖아. 그래서 f-2를 새로운 함수로 잡은 거야. 여기가 f-2라서. 당신 괜찮아? 지금 뭔가 멘탈 나간 것 같아서 그래. 어디가 헷갈려? 빨리 얘기해. 괜찮아? 따라왔어? 됐나? 태준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요 얘들아. 이렇게 가고 그럼 얘는 그러면 P 얼마가 될까? 응? 마이너스 P1 여기 F1이니까 P1이고 그럼 얘는 뭐가 되니? P-1이 되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봐봐. fx가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px는 그냥 f에서 숫자 하나 빼준 거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px도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이런 모양인 건 맞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인수정리를 쓸 거야 얘들아. 이게 0이래. 얘도 0이래. 얘도 0이야. 응? 세 개가 다 0이야. 그럼 px는 뭐를 인수로 갖겠니 다영아? 무슨 기습 공격도 하고 있어. 씨 궁합 참 안 맞네. 지호야 예를 들어서 P1이 0이야. 그럼 PX는 뭐를 인수로 가질까 지호야? 맞습니다. 응? 이걸 인수로 갖는다고. 다영 됐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잖아. 야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이걸 인수로 갖는다고. 이것도 0이잖아. 그럼 뭐를 인수로 갖겠어? 이것도 인수로 갖는다고요. 그 다음 여기 다른 게 안 붙어. 왜냐면 생긴 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다른 게 붙을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fx는 그냥 이놈만 옆으로 돌리면 돼. 얘만 돌려서 진현이 잘 봐.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니? 따라왔어? 여기까지? 개념 설명은 다 해줬다. 이 항등식에 대한 개념 설명은 굵직한 개념 설명 다 해줬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얘들아. 근데 이거 풀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15번까지 풀어오라면 풀 수 있겠냐? 유형 문제 너무 많은가? 얘들아 요거만 정하고 맞히자. 1분만. 나한테 1분만 줘. 요거만 정하고 맞힐게. 요거만. 이거 조금 많은 거 같고 너네 이것도 풀어야 되잖아. 여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풀어오고 그럼 이거 얼마나 내주면 적당할 것 같아? 의견 제시 좀 해봐.
응? 자, 다영이가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데까지 풀어올게. 5번이요. 아씨, 안 돼. 취소. 야, 너무 적. 아, 5번 너무 적잖아. 이거 9번. 9번? 7번, 7번. 7번? 7번 9번? 나가네요. 7번. 풀지 말자. 풀지 말자 그냥. 야, 9번까지 하자. 9번까지. 깔끔하게. 야, 9번까지만 해와. 연습 문제랑 이거 딱 2장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다. 9번까지, 9번. 유형 9번까지.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풀다가 나간 줄 알았지. 최대한 해봐. 아니, 안 되는 거 별표 쳐. 걱정하지 마. 어디가 헷갈려? 어디가 헷갈려? 잘 가. 잘 가, 잘. 이거? 안녕히 계세요. 그냥 한번 풀어보자. 풀어봐. 잠깐만. 한번 해볼게. 선생님. 선생님. 얘기해. 저 금요일 날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학교 행사 있어가지고. 아씨. 수업을 못 오면 어떡해. 못 올 수도 있는데, 거의 100%못 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제 거의 100%야? 네. 들어와. 여기 앉아봐, 편한데. 야, 최강 봐. 증석에서 풀어줄게. 봐봐. 야, 이거잖아. 조건이 이거지. 이게 F, 이게 Q지. 조건이 이거잖아. 이걸 이거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Q 자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줘. Q 자리에 그대로 넣어줘. 알겠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 그대로 넣어주면 이게 지금 F야. 여기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F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가 F고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X를 하나 곱해봐. 됐나? 응, 곱해봐. 그러면 알겠어. 이렇게 나오지. X를 하나 곱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래서 이 남는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면 사실 나머지 정리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머지라고.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괜찮아. 여기 봐봐. 얘를 봐봐. 이거로 나누잖아. 그럼 여기 뭔지는 모르지만 몫이 붙겠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뭐가 남냐면 나머지가 남을 거 아니냐.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여기가 뭔지 모르지. 그럼 얘를 없애야 되지. 그럼 얘를 없애주려면 X에다 뭐를 넣어야 돼? 그치?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게 뭐라고? 나머지라고.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오케이?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풀어봐. 다음 시간 다시 설명해줄게. 들어와. 응.
야,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냐? 하나짜리에? 여기는 좀 넓은 데 앉지. 불편한 데 앉고 그래.